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25일 최병봉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이것이 점점 더 어찌 보면 이재명 후보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선 이 수사에서 이재명 후보를 자꾸 빼놓고 수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사가 꼬이고 있고요. 그런데 관련자들의 증언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재명 지사한테는 혐의가 추가됩니다. 이재명 지사 오늘 그 지사직을 사퇴한다고 하는데, 자, 사퇴한 이후에 또 어떤 혐의가 더 추가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여러 보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직권남용 혐의, 이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또 녹취록이 하나 공개가 됐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죠. 황무성 씨. 이 사람이 임기가 3년인데 절반 정도를 지나니까 사퇴 압박을 받습니다. 어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녹취록이 하나가 공개가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황무성 당시 사장한테 사퇴하시오 라고 요구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한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그러면 개발사업본부장이면요, 사장 밑에 본부장 밑에 뭐 팀장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텐데, 자, 그러면 당시에 황무성 사장 밑에 유한기 개발사업본부장, 유동규 기획본부장 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에서는 이 유동규와 유한기가 다 실세니까, 유동규는 유원, 유자를 쓰고 원, 첫 번째, 도시개발공사에서 첫 번째다 이거죠. 그 다음에 유한기는 유투, 이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두 사람이 실세고, 황무성 당시 사장은 그 약간 뭐 그냥 바지 사장 비슷하게 있을 정도다 했는데, 그거마저도 치우려고 했다 하는 녹취록이 나온 겁니다. 2015년 2월 6일 오후 3시 10분쯤에 유한기 본부장이 황무성 사장 집무실을 찾아가서 사직서를 요구합니다. 이게 이제 40분가량 녹취가 되어 있다는 건데, 여기에 보면 유한기 본부장은 사장의 직속 부하죠. 그런데 이 본부장이 사장한테 사직서를 써주십시오. 왜 아무것도 아닌 걸 못 써주십니까? 이렇게 무려 14차례에 걸쳐서 사직서 요구를 합니다. 사표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꾸로 된 거죠. 원래 사장이 인사권자라고 이재명 후보가 국정감사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유동규에 대한 인사권자도 사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장에 대해서 바로 유투, 그것도 유동규가 아니고 유원이 아니고 유투가 당신 사직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유한기가 유동규 얘기도 하고 정진상 실장도 언급을 합니다. 정진상 실장이라는 게 누구냐면, 성남시 전체에서 넘버 2맨, 이재명이 넘버 1, 그 다음에 정진상이 넘버 2, 그 다음에 유동규가 넘버 3,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정도의 실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유한기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성남시 전체의 넘버 2, 넘버 3를 언급해가면서 이 황무성 사장한테 당신 그만두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배경이 거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내 뜻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황무성 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 실장과 유 본부장이 당신에게 떠미는 것이냐, 그러니까 당신을 시켜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냐 얘기하니까, 유한기가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 다, 두 사람 다 사표를 받아라. 이 두 사람은 넘버 2, 넘버 3니까 성남시에 이재명 성남시장의 대리인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황무성 사장이, 그래? 정 실장도 그리고 유동규도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한기 본부장이, 예, 정도 그렇고 유도 그렇고 양쪽 다 했다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황이, 내가 써서 줘도 시장한테 갖다 써서 주지 당신한테는 못 주겠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유한기 본부장이 계속 사장한테 쓰시오, 이렇게 압박을 하니까 황무성 사장이, 그래 알았어, 내주에 내가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한기 본부장이, 아닙니다, 오늘 해야 합니다. 오늘 아니면
사장님이나 저나 다 박살납니다. 아주 꼴이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서 결국 그날 사장이 사직서를 씁니다. 자, 황무성 사장이라는 사람에 대한 인사권은 시장이 가지고 있죠. 그런데 시장의 대리인이라는 사람들이 황무성 사장의 사표를 받은 겁니다. 황무성 사장이 그 위력을 모르면 사표를 내지 않았겠죠. 그런 점으로 본다면 이거는 명확하게 이재명 성남시장의 뜻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자, 근데 이날이 2015년 2월 6일이라는 날이 이 화천대유가 설립된 날입니다. 화천대유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장동 민간 사업자 시행사인 화천대유가 설립된 날이고, 또 대장동 민간 사업자 공모지침서라고 이제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응모를 하십시오라고 하는 거를 공표하는 그런 지침서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그 지침서가 나가기 일주일 전입니다. 그러니까 황무성 사장을 왜 사표를 내도록 했느냐면, 결국 유동규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재명 성남시장과 직보체제하에서 모든 대장동 사업을 총괄하라, 이런 임명장이나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황무성 사장을 쫓아내면 그 다음에 유동규라는 사람이 기획본부장으로서 사장 직무대리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동규 사장 직무대리를 만들기 위한 이재명 성남시장의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오늘 아침 한국일보 보니까, 자, 그럼 황무성 사장을 왜 쫓아냈느냐, 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원래 2014년에 이재명 성남시장의 재선을 돕기 위해서 성남시설공단 기획본부장직을 내놓고 재선을 돕기 위해서 선거 캠프로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선거가 끝나니까 석 달 만에 바로 돌아와서 이제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다시 맡은 겁니다. 맡고 나서 맡자마자 이제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거를 황무성 사장이 지휘해야 하면 자기 맘대로, 이재명 시장의 뜻을 받들어서 유동규 본부장이 자기 맘대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왜냐하면 이미 대장동 개발 사업은 전략개발사업팀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빼앗아 오려고 전략사업팀을 만듭니다. 개발사업팀에서 하고 있던 것을 빼앗아서 전략사업팀에 맡기려고. 그래야 자기 맘대로 하니까. 맘대로라는 건 결국 이재명 성남시장의 그림과 유동규 전 본부장의 실질적인 그 설계로 이걸 마음대로 주무르기 위해서 기존의 팀을 배제한 전략사업팀을 새로 만들려고 하고, 그 다음에 정민용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을 새로 채용해서 자기의 신복을 심어 놓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부분을 황무성 사장이 반대를 한 겁니다. 왜 반대를 했느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미 대장동 사업은 개발사업팀이 하고 있는데 뭐하러 사업팀을 뭐하러 또 만드냐? 그거보다는 차라리 전략기획팀 같은 걸 만들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미래를 설계하는 게 훨씬 성남 시민을 위해서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 이 전략사업팀의 변호사 같은 거 채용하는 거는, 아니 이미 법률팀이 있는데, 법률팀의 변호사가 있는데 왜 또 변호사가 필요하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핵심 내용을 반대하니까 유동규가 잘라, 이렇게 된 거죠. 이재명 성남시장의 뜻을 받들어서 그렇게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겁니다. 자기 스스로 기획본부장이 사장을 자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서 이 두 가지에 반대하니까 유동규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이재명 성남시장과 얘기를 해가지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날려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건 이제 앞으로 수사 대상이죠. 아마 어제 황무성 전 사장이 검찰에 가서 진술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이 이유로 이제 물러나게 되고, 자, 그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뭐냐? 제가 분석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아니 성남도시개발공사 1기 본부장이 사장의 인사권이 없는 건 물론이고, 법령이나 이런데, 조례나 이런데, 그 다음에 사직서를 받을 아무런 권한이 없죠. 이 사람한테 사직서를 받도록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럼 유동규와 유한기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자기들끼리 짜고 사장의 사직서를 받느냐? 아니지요, 절대. 유한기라는 사람이 이 황무성 전 사장한테 얘기했듯이, 이거는 정진상 실장과 유동규 본부장,
이 사람들도 다 그러고 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은 곧 이재명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황무성 전 사장은 이재명의 뜻으로 알고, 이재명 성남시장의 뜻으로 알고 사표를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뭐 확인할 필요도 없이. 그래서 원래는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사실은 내주에 낼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당장 하지 않으면 박살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이 사람들은 이재명 시장의 대리인이니까, 그러니까 바로 사직서를 썼다. 그 사장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걸. 성남시 전체에서 뭐 진짜 공식적인 서열로 본다면 뭐 넘버 3 안에 들어갈 텐데 실질적인 서열이 아니어서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성남시장의 뜻이다 이렇게 보고 사표를 낸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바로 직권남용 혐의가 됩니다. 임기가 남아있는 사람한테 실질적으로 뚜렷한 이유가 없이 사직서를 받았다, 사표를 내라고 압박을 넣은 것은 직권남용 혐의. 이게 뭐냐면 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때 블랙리스트 사건이 있었죠. 명단을 만들어 가지고 산하기관에 조건 바뀌었으니까 사표 내라 이렇게 했던 것, 그게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그렇게 해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2심까지 해서 징역 2년의 법정 구속을 지금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곧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검찰이 밝혀내야 될 부분은 유한기의 뒤에 유동규와 정진상이 있고, 정진상이라는 사람은 유동규가 내 측근이라는 걸 부인하면서도 정진상이 측근이라는 걸 이재명 경기지사가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뒤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한기 씨가 사장한테 가서 사표를 내라 얘기한 그 뜻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뜻이다 라고 하는 거는 뭐 그건 어찌 보면 너무나 뻔한 겁니다. 그거를 검찰이 밝혀낼 것 같지는 않고, 그거는 뭐 성남시에 아마 황무성 전 사장이 어제 검찰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왜 자기가 사표를 낼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부분을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 최종적인 배후로 이재명 성남시장을 콕 집어서 얘기를 했겠죠. 왜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왜 사표를 내겠습니까? 이런 점으로 본다면 명백한 직권남용 혐의로 보이는데, 검찰이 거기까지 수사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이제 별도로 이제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만약에 거기까지 검찰이 수사를 안 한다, 그러면 이제 법률적으로야 거기서 매듭 지을 수 있겠죠. 뭐 직권남용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지금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한 부분에 관해서도 배임죄를 아예 빼버리고, 지금 그러면서 뭐 추가 확인한다고는 하는데, 뭐 확인할지 안 할지 그거는 두고 봐야 할 문제고, 배임죄 빼버리고 여기서도 직권남용 빼버리고, 이렇게 되면 법률적으로는 지금 뭐 김호수 검찰총장, 그 다음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배, 고등학교 후배라는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이런 사람들이 수사를 하니까 여기 수사를 안 하겠다는데 뭐 그걸 어쩌겠습니까?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건 법률적인 문제고, 정치적으로 보면 이재명 지사가 후보가 됐으니까 이 후보의 범법행위에 대해서 바로 상대가 윤석열 아니면 홍준표 아닙니까? 이 두 사람은 다 검사 출신입니다. 이 검사 출신한테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 배임 혐의, 직권남용 혐의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의 또 다른 혐의가 있을 텐데 라는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법률적으로는 검찰이 거기서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정치적으로는 내년 3월 9일까지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그 부분에 관해서 계속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다. 뭐냐면 누가 봐도 배임 혐의 명확하고 직권남용 혐의 명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